예, 1번지 똑똑입니다. 똑똑한 두 분 모시고 톡톡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똑똑 노크하시면 됩니다. 1번지 똑똑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일 바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알고 갑시다. 김병민 대변인한테 어제 윤석열 후보 김정인 위원장 만나기로 했다고 그 전날 얘기를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준석 대표는 만났다고 들었다라고 하고 김정인 위원장은 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내가 누굴 만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일단은 비공개의 일정이었죠. 예. 또 비공개로 회동했기 때문에 만남에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나지 않았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간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 손사래를 치거든요. 예.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원래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만나긴 만났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은 안 만났다고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그러면 뭔가가 김정인 위원장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났다고 얘기했겠지 뭐. 일단은 만남에 대한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려면 예.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 아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후보의 공개 일정들을 전날 다 얘기를 합니다. 예. 없었던 일정이고 그리고 정말 비공개로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예.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랑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도 시사평론가로 활동할 때는 막 이런저런 얘기 다 자야 해도 네. 막상 또 후보한테 이렇게 가 있으면은 다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잖아요. 네. 옛날보다 더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 뭐 말은 그렇게 해도 현근택 대변인 네.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면 네. 김정인 위원장이 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때문일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나온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그림은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두고 네. 김병준 전 위원장도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한길 전 대표를 국민통합위원장 네. 이렇게 이제 모셔가지고 네. 선거를 좀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정인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하고 영 사이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이 뇌물 받은 사람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런 거 꼭 해봐야 별로 뭐 재미도 못 받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 한 거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예. 어제 이제 어떤 기사가 많이 돌았냐면 그 선대위 조직도가 모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출처를 국민의힘 출처로 봤는데 물론 보니까 이제 그림을 선대위 그림 그릴 때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연결하느냐 중요한데 예. 잘 보면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왼쪽에 두고 예. 거기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후보 직속으로 보니까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공보단을 넣어놨더라고요. 예. 우리 김병민 대변인도 거기 들어있고. 근데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은 똑같이 후보 직속이어도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세 단위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요? 네,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 넣어놔서 사실은 근데
그거 민감하거든요. 누구를 높이느냐 사실은 직속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직제표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디로 넣느냐. 보통은 예. 여러 후보 직속에 하면 옆에 넣어서 총괄 선대위원장보다는 밑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만약에 조직표를 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 그 민감한 문제인데 근데 그게 언론에 다 돌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넣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김한길 뭐 전 대표나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넣을 수는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밑에 넣어놨느냐.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추측으로 제 뇌피셜입니다. 들어요.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언론에서 이제 그림 그렸던 거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은 각종 그 인터뷰를 통한 취재를 바탕으로 추측성 기사를 넣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현재까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김종인 위원장이 봤을 거라고 얘기하는 말씀조차도 사실은 추측의 추측. 아니, 언론에 뭐 계속 나왔으니까. 언론에 나온 것도 근데 누구를 그 통해 확인이 아니라 출처를 추측이죠. 다 전부 다. 국민의힘이라고 출처를 해놨어요. 그 조직을. 그러니까 언론보다는 뭐 우리 김병민 네. 대변인이 아, 직접 좀 후보를 있습니다, 모시고 저도. 있으니까 예. 더 정확하죠. 뭐. 예, 그대로 그림들을 서로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기 그게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내용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용들이 맞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 한 명뿐이지 않겠습니까? 직제표는 후보만 봅니까?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상의를 했으면 따로 배석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옆에서 전하는 건 전원의 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지금 혹시 둘 간의 만남에서 딱 떨어지는 합의점을 못 찾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야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저께 우리가 발표했던 건 다음 주 중반 정도면 1차 인선안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다 발표했지만 예. 이 선대위로 선거 치를 수 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선대위 기구 구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선을 두고 열심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당 상대방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선대위 할 때 원팀 기준은 이제 경쟁했던 후보들이거든요. 그럼 왜 홍준표, 유승민은 반드시 사실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라도 원팀이 되는 건데 지금 홍준표 의원님 아시겠지만 뭐 계속 다른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분 사실 품어야 돼요. 이거 민주당 보고 얼마나 그랬어요. 원팀 안 됐다, 화학적 뭐 물리적 결합도 안 된다 얘기해서 사실은 그분들도 저는 아마 챙기셔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어제 비공개로 만났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이 생각하는 최종 정리 시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입장문을 어느 정도 수석 대변인 명의로 예. 얘기를 전달했는데요. 다음 주 중반 정도면 1차 인선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제 어제 좀 확정을 하고 오늘 발표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이 물리적 시한은 11월 내에는 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11월 20일을 얘기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중반 정도면 1차 인선안에 대한 윤곽들을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예. 이준석 대표도 원래 어제 만나기로 했다. 그저께 그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난 거죠. 예, 만남은 따로 갖진 않았고요. 이유가 네, 있나요? 확인됐던 일정들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다 비공개 아니 뭐 일정들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안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진 않았던 건데 예. 그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게 다 비공개 일정들이거든요. 네, 어제는 점심 오찬을 갖고 또 김종인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의 외부 일정 등으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로. 예. 뭐 이준석 대표 패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자들도 그렇게 질문하던데 패싱은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 잘하고 있고 예. 또
또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 사진이랑 올린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정하게 뭔가 하고 또 먹는 사진부터 많은 소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네.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또 기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던지는 말투,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말투, 이런 말투 들어보면 뭔가 좀 그 섭섭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고 원탑으로 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뭐 다 알죠. 뭐 선거 과정에 대선 후보가 원탑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좀 예우를 해줘서 기존에 있던 몇몇 언급되는 뭐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 통째로 알잖아요. 본인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에 있을 때도 쭉 그래 왔는데 과연 정치에서 그게 통하겠느냐라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 우선권도 없고 사무총장도 본인 임명한 사람이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야 본인도 좀 힘 받고 목소리를 예.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본인도 약간 힘을 잃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아마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예.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며칠쯤이라고 그러셨죠? 중반, 중반. 예, 다음 주 중반 정도면 예. 1차 인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니까 그러면 그때 완성된 그림 가지고 얘기할 수 중반이니까 있을지. 목요일 우리 방송에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현근택 대변인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합당하기로 네네. 대표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네. 이게 뭐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예. 어쨌든 총선 이후에 못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호 의원께서 어쨌든 중재를 해서 합당을 하기로 한 거였고 사실은 그냥 뭐 당끼리만 합당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합당하면서 뭔가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제시할 거냐. 우리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 구성하면서 그냥 국회의원들 그냥 다 한 자리씩 준 거 아니냐. 예. 새로운 모습이 안 보인다. 새 인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대방은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새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왜 그게 없냐라는 얘기 있어서 저는 이 단순히 뭐 물리적인 합당이 아니라 사람을 좀 바꾸는 새 인물을 제시하는 그것까지 조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합당하는 의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양 진영 간에 뭐 1대1 대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보면 일단은 열린민주당도 있지만 정의당, 뭐 김동연 어쨌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까지 저는 아마 다 연대라든지 합당이다 뭐 정의당은 당연히 합당까지는 아니겠죠. 김동연 연대겠죠. 후보가 민주당하고 함께할 후보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시 후에 제가 예.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예. 한번 물어보죠.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의 연대, 그러니까 지금 범진보 진영을 합치는 그런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네. 합당한다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이죠. 박용진 의원이 평소 잘 쓰는 말이 운동장을 좀 넓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중언을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행보도 많이 보였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늘 그래왔듯이 중도층에게 더 많이 호소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에 있었던 분들까지 모셔오기 위한 경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우리 당이 보이고 있는 특히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더 좁게 쓰는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지난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또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를 두고 시끄러웠는데 최강욱 대표 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면서 운동장을 좁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인가 궁금증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쭉 디스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운동장 우리 축구를 할 때도요. 센터도 중요하지만 예.
라이트윙, 레프트윙 다 중요합니다. 예. 운동장 넓게 쓴다는 얘기는 왼쪽도 쓰고 오른쪽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왼쪽 운동장만 쓰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오른쪽 운동장을 쓸 겁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뭐 예. 운동장을 왼쪽으로만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실 때 이제 합당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 그렇죠.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유자적한 모습이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밖에서 보기엔 그래요. 네, 뭐 저도 뭐 공감하고 있고 저도 뭐 그 얘기를 뭐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런다고 보십니까? 진단을 제가 해야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재선 의원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2016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선거를 진 적이 없어요. 2016년 선거도 겨우 가까스로 이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동영 후보가 나올 때 그때처럼 치열하게 어려운 선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패배의 쓴맛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패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던 분들. 아하.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냥 후보 내면 이기고 이런 선거를 했던 분들이라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선거 경험 안 해본 분들이 책임지고 뭔가를 못할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초선 재선 의원 중에는 그런 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 안 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처음 듣는 열심히 지적에 공감이 뭔가를 됩니다. 해보곤 있는데 그 어려운 선거, 어려운 상황에서 지는 상황에서 뭔가를 역전시키려 노력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70분이 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반 넘거든요. 근데 짜잘한 것만 얘기해서 뭐예요? 정말 중요한 승부 그렇죠. 얘기해야죠. 정말 중요한 승부를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쨌든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정밀하게 진단해서 예. 그걸 할 수 있는 분들로 지금 왜냐하면 선대위 다 공동본부장 뭐 다 공동위원장 다 해왔거든요. 근데 공동이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이 애매해져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공동 다 결제를 받다 보면 시간 가버리고 공동 책임이라는 거는 공동으로 책임 안 진다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공동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책임질 사람들을 예. 확실하게 세우고 그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전제는 또 그분들이 힘든 선거 어려운 선거를 해본 사람들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선대위를 좀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선대위라는 거는 뭐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발표했는데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선대위 조직 만들다가 거의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마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좀 앞에 세울 필요가 있고 2030 세대들로 그래도 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라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분들도 세워야 되고 조직 체계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공동위원장, 수많은 공동본부장들 중에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책임질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 일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안 되지.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까. 막 민주당이 혼란스러워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면 일사불란하게 좀 정리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던 선거에 어려운 선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은 탁월한 분석이라고 진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문제를 용기 있게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쓴소리를 해서 욕먹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하자마자 이경 부대변인이 양정철 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경 부대변인 혼자만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당내에 흐르고 있는 기류일까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정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 기동력이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게 되면 저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풀어낼 일이 있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지금 말씀하셨던 정답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남의 당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뭐 때문에 아니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잘 보셔가지고 네, 저희도 윤석열 후보 선대위나 잘 짜세요. 반면 교사를 얘기하는 거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그 역할을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비공개로 네네. 이해찬 지금 상임 고문이죠. 네네. 만났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만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지금 상임 고문으로 계시지만 김종인 위원장처럼 포지션을 좀 그쪽으로 옮겨서 선거를 지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왔을 때 아시잖아요. 두 분 인연이 오래된 거. 88년 관악에서 선거 때부터 지금 이어져 있고 2016년 총선 때는 또 컷오프까지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 민주당에는 어쨌든 뭐 이해찬 대표 아니냐라는 건 이제 모두나 뭐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인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지금 당선대위가 지금 메머드급으로 꾸리긴 했어요. 원팀으로 다 넣고 의원들 다 이제 한 자리씩 주긴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이 잘 안 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해찬 대표 굳이 나와야 되냐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찬 대표가 하면 영은 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종인에 대한 대항, 그 다음에 당내 지금 선대위가 약간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마 뭐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보고 글쎄요,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이제 붙게 되면 또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오늘 뭐 신문에서 마지막 승부 뭐 이렇게 하는데 대선이 두 사람 승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사실 좀 연로하시고 또 이제 원로급이고 그런데 너무 이런 분들한테 의존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선거에 맞냐 이런 얘기들 나올 만하잖아요. 연세로 치면은 이해찬 대표가 한참이시고요. 동갑이래요. 두 네,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연세 비슷하게 보세요. 비슷하게 보시는데 그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국회 경험이 없고 이재명 후보도 국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당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도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거나 저는 뭐 비슷한 상황으로 봅니다. 예. 두 분 다 당내 확실한 어떤 기반이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도 좀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정치 경험이 많고 또 연세도 많지만 그 당시 비대위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절반 가까이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당내 구성원의 행태로 쭉 선거를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관습에 빠지기가 쉽고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기존에 있었던 반발들도 좀 무력화시키면서 이걸 끌고 가는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듭 이해찬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리 욕심이나 그 다음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국 정치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치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회를 여러 사람들에게 터주는 역할을 아마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요. 그제 이제 출판 기념회했잖아요. 네. 그 책이 사실 위인전 만화로 냈을 거거든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낸 거고 첫 번째 낸 게 이해찬 대표였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네. 출판사예요. 한마디로 오.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출판사는 이제 보는 거죠. 아, 이 정치에서 그래도 이 판을 굴려갈 사람들이 누군지. 그때도 근데 뭐 위인전 만들었다고 막 비난 많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별로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누구 책이 더 많이 팔렸나 봐가지고 후보 결정하면 되나요? 그건 작년에 낸 거고 지금 이제 지금 냈으니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많이 팔리겠죠. 지금은 아마 출판 기념회도 거사하게 했으니까. 근데 두 분이 뭐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 내에서는 아니면 각 당에서 영향력이 살아있는 분들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보지요. 지금 이재명 후보 뭐 별동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경선 때도 비슷했는데 평소에 이제 손발을 맞추던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위치를 맞는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뭐 측근이다 아니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일을 할 때는 실무그룹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하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 역할을 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그 시행착오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좀 참고가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